이스라엘이 소유한 가나안 땅 중에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 된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갈릴리 남부 지역은 전략적으로 요새화된 도시가 많은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땅이 기름진 덕에 각종 채소와 과일이 탐스럽게 열매 맺는 곳이기도 합니다. 360도 확 트인 뷰를 자랑하고 입맛까지 사로잡는 곳, 납달리 지파의 땅.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보는 여행, 성지가 좋다. 납달리 지파의 땅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예루살렘 이강근 목사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늘 자나깨나 이 성제가 좋다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더 보여드릴까 늘 애쓰고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이 위염이 조금 이렇게 돼서 식사를 좀 작게 하고 있어요. 더 홀쭉하고 좋지요? 그러셨군요. 위염으로 고생하셨다니 걱정인데요. 지금은 좋아지신 건가요? 네, 아직 건강 많이 좋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드디어 갈릴리의 남쪽 비옥한 지역을 보여드리는데 네. 사실 이 납달리의 북부는 거칠고 산악지대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지을 때의 백향목을 보내준 두로왕 히람에게 네. 갈릴리 30성읍을 줬다고 했을 때의 대부분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불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남쪽은 이스라엘 최초의 키부츠 운동이 납달리 남부 평야에서 시작된 것처럼 네. 굉장히 비옥하고 또 아주 좋은 땅임을 오늘 보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은 볼거리도 굉장히 많겠어요. 자, 한번 가보시죠. 멋있습니다. 네, 납달리 지파의 땅 세 번째 시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납달리 지파의 땅을 이제 돌아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남쪽 지역을 한번 가보겠고요. 특히 납달리 지역에서 이 남쪽의 가장 높은 위에 어디로 가세요? 것이 네, 유명한 히틴의 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는 아다마라고 그렇죠. 하는 지역으로 납달리 지파에게 배정된 땅이죠. 사실 납달리 지파의 남부 이 갈릴리 주변은 굉장히 황무한 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곳에 굉장히 대단히적인 이 농사의 땅을 개간을 하고요. 특히 아다마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납달리 지파의 남쪽 성읍 이 아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올라오는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은 기념비도 해놓고 납달리 성읍의 이 아다마는 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지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남쪽으로는 얌두엘과 엔핫다, 아다마 네겝 등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가 잘 보이고 그 너머 건너편에 골란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므낫세. 네, 어쨌든 이 주변을 보면 굉장히 비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아다마는 히տն의 뿔이라 해서 시작은 시대 때의 중요한 이 아랍과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이 역사 속에서 이 아다마는 이 갈릴리의 이 서쪽 언덕에서
이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골란고원을 보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쪽이면서 이 특히 남쪽에 이 남은 이 지명들, 특히 납달리의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히띠네 뿔이라고 하는 십자군 시대 때에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십자군이 지면서 이제 퇴락의 길로 접어든 아주 결정적인 전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셔도 좀처럼 다가가기가 어려운 곳이죠. 지역이 큰 반면에 쓸모 있는 땅은 주로 이 남쪽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히트네뿔 아다마에서 이 남쪽으로 얌느엘 또 아다마 네겝 등 이 지역이 아마 이 납달리 지역의 땅 중에서 가장 쓸만한 땅들입니다. 네. 예, 지나가다가 이제 역시 곳곳에 이렇게 소를 사육하는 곳을 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정말 네.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나무 그늘에서 이 납달리 남쪽 이 지역의 소들은 정말 천국이에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사냐는 오염이 덜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현지에서 사육한 이 소고기는 꼭 한번 드셔보실 만한 그 메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납달리 지파의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중요한 성읍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곳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겟네렛이라고 하는 지역이면서도요, 신약 시대 때까지 유명했던 지명이 바로 이곳 겟네렛이죠. 지금 저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여호수아에 언급된 깃네렛 네.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성읍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주 탁 트인 호수의 전망을 가진 곳이고, 저쪽 보이는 큰 도시가 이 티베리아, 오늘날 대도시죠. 그 남쪽 온천을 겸한 한맛, 그 다음에 티베리아 약간 북쪽의 락갓, 네. 그리고 바로 이 깃네렛이 여호수아서 19장에 언급된 납달리 땅의 요새를 걸면 성읍입니다. 네. 이 여호수아서 19장 35절에 보면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그 다음에 한맛과 락갓과 깃네렛과 이렇게 해서 아주 대표적인 견고한 성읍 3개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티베리아에서 타브가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깃네렛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 간과하기 쉬운데, 오늘 그곳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제 아마 일부 발굴이 된 곳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이 거대했던 깃네렛의 유적에 비하면 거의 정말 작은 부분만이 발굴이 돼 있는데요. 아주 그 깃네렛 성읍이 굉장히 큰 산을 보고 있고, 이렇게 호수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건물의 발굴, 건물 유적을 발굴한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견고해요. 이게 벌써 이 1m 50의 두께의 벽을 쌓아서 발굴을 하면 끝도 없겠습니다. 네, 이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은 큰 산 같지만 얼마나 이 성읍이 대표적이었냐면, 이 깃네렛 성읍 앞에 있는 이 호수를 깃네렛 바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으니까, 아마 여호수아서 19장의 납달리 지파에 배당된 갈릴리 호숫가의 가장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납달리 지파에서의 깃네렛을 보고 있지만, 이곳은 이제 가버나움과 다베라를 오가셨던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둘르셨었을 그러한 성읍이 바로 이 깃네렛이고요. 이렇게 쭉 깃네렛을 통해서 북쪽 모양을 보고 계시고, 이제 동쪽 부분에 우리가 이미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바로 있지 않습니까? 전 언덕 위에는 이제 팔복교회가 위치를 해 있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깃네렛의 약 남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노사르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어요. 역시 이제 성경에서 따온 이 납달리 지파의 성읍 이름을 가진 현대의
키부츠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우리가 이제 배를 탈 때 많이 가기도 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 키부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제 지서스 보트라에서 예수님 시대 때 배가 발견된 것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12지파의 탐사에서 납달리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긴노사르라고 하는 긴네렛의 옛 성읍을 키부츠를 보고 계시죠. 게네사렛 또는 이제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한 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 넓은 평야 지역을 말하는데 그 옛터 위에 1937년에 이곳에 다시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 형성이 됐죠. 키부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거나 또는 이 긴노사르라고 하는 이 키부츠에는 또 숙박, 식당, 아마 갈릴리의 가장 관광의 중심지가 그렇죠.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937년이면 건국 1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곳에 대단히적인 키부츠를 시작하면서 건국에 중요했던 인물, 특히 알론이라든지 유명한 건국의 지도자들도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키부츠가 있고 저쪽 뒤쪽으로 이제 긴네렛 평야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무엇을 좀 재배할까 하고 가까이 한번 가 보았는데요. 세상에 이곳에 대단히적인 바나나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먹는 바나나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곳 긴네렛에서 긴네렛 평야에서 재배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멀리서 볼 때는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니까요, 이게 울창한 산림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 어쩌면 이렇게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봐도 이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 평야에 끝도 없이 심겨진 것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품종 좋은 바나나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야, 거대한 바나나 산림 같아요. 와, 숲속을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주변의 호숫가로 이게 해안가, 바닷가, 호숫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티베리아 시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언덕을 보신 분들이 아마 기억에도 나실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락갓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에 함맛, 그 다음에 락갓, 그 다음에 긴네렛. 납달리 지파의 이 견고한 성읍 요새로 소개가 됐는데, 이 락갓 언덕 밑에 이렇게 길이 났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요새가 이렇게 웅장해 보이는 견고할 만한 위치에 있는 곳이 락갓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티베리아에서 이제 팔복교회나 오병이어교를 갈 때에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이렇게 언덕처럼 있던 곳이 바로 여호수아가 납달리 지파에게 배당된 락갓이라고 하는 성읍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좀 위에서 오늘날의 다베리아, 이제 이 티베리아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납달리 지역에서 또 많은 사육하는 소를 봤는데, 이 납달리 지파에서 이 사육한 소로 아주 싱싱하고 특별한 햄버거 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라 철저하게 고기를 가는데 직접 그 자리에서 갈아서만. 이게 이제 납달리에 사육된 소로 이게 어울리지 않은 싱싱한 살코기인데요. 보시죠. 이게 다른 곳에서는 다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이제 갖고 나오는데, 여긴 당당한 거예요. 이곳에 햄버거를 드시러 오신 분이 잠깐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고 시간이 날 때에 이렇게 현장에서 생고기를 갈고 바로 구워서 내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식당에 또 햄버거 집의 자신감이죠. 모두가 공개된 위생적인 이 그러면서도 고기를 스테이크를 굽듯이 바로 잡은 고기를 갈아서 네. 불에 이거야말로 최고의 맛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먹지를 않지만 조금 피곤하다, 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찾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서 초입 왼쪽에 이 케마흐라가는 그 휴게소인데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양이 작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는 데를 먹으면 이게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잡은 고기를 막 구웠기 때문에 이 향 자체가 이미 오! 정말 햄버거가 아닌 스테이크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군침 도시죠. 이제 얼른 코로나 끝나고 빨리 이제 성지순례 오셔서 한 번쯤은 점심을 이곳에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버거 살롬. 이게 또 젊은이들이 반갑게 우리 성지가 좋다를 이렇게 맞아주고요.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 납달리 남부의 가장 중요했던 성읍 얌느엘. 물론 얌느엘과 아다마, 네겝, 헬렙, 시온 등 많은 지명들이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성경 시대 때 지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찾았어요. 이 얌느엘의 원래 이제 그 유적지는 바로 이 텔이죠. 얌느엘 추정지 이 텔 언덕에 올라오면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이 돌들이 다 성읍 얌느엘의 흔적들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납달리 지파의 얌느엘로 추정되는 그 텔 야나암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저쪽에는 현대의 얌느엘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 텔과 얌느엘 주변으로 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 드론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성경 지명의 그 얌느엘을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의 지금 1년 동안 이 성지가 좋다를 촬영을 하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기피하고 또 우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우리 C채널의 성지가 좋다는 계속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성지의 방송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것에 더 큰 의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얌느엘에 또 현황판이 있는데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얌느엘에 제가 와 있고요. 이 얌느엘은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단강까지. 여기는 납달리까지. 요단강이 이제 흘러가는. 이 위가 이사갈 지파의 그렇죠. 땅인데 이사갈 지파에 이렇게 이 베세메스가 이렇게 있죠. 현대 마을 얌느엘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사사기에 또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 여호수아서에 그 얌느엘이 이렇게 현대 마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앞쪽으로요, 저 갈릴리 호수나 또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니 땅이 이렇게 비옥한 곳이 있는 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Where from? Thailand, Thailand. 우리 동양 사람이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상추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단히적으로 상추를 이렇게 재배하는 곳을 마침 방문을 했고요. 또 많은 일꾼들을 여전히 동남아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죠. 해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현대화된 엄청난 넓은 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화된, 저는 이 상추로 쳐도 기계로 심는 거를 여기서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이 지역을 상추를 재배를 하고 또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미 또 수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쪽에서는 재배를 하고. 네. 이번에 2년째. 아재? 2년째 이렇게 상추를 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주 이 농부 이분의 그 얼굴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배추로 생각할 터인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먹는 가장 유명한 이 상추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추는 이렇게 꼭 이 배추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속은 배추처럼 세지 않고, 근데 요거는 우리 한국 같아요. 맞아요. 요 색깔도 있고, 저 붉은 색깔도 있고. 이야. 삼겹살을 생각하면서 아, 제가 이거 즉석에서 뜯어 먹으니까 이 주인이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는 봉지를 가져오라고요. 와. 그 주인이 네, 저에게 인심 아주 최고예요. 봉지를 가져오려는데, 예, 요것도. 아주 골고루 이야. 이 붉은색 상추도 주고 이거 보세요. 세 종류를 또 줄여. 준대요. 또 준대요. 이제 이게- 샬롯이 쏙 나콘. 에. 에이콘은 이제 זה 하사 חסה ערבית, 하사 아라빗, וזה מסולסלת. 메술세렛, ירוקה ואדומה. אותו 네. דבר. 아 메술세라발, 메술세라. 야로카, 아도마. 상추의 천국입니다. 자, 어쨌든 이 얌느엘의 남쪽 그렇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참 비옥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키부츠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명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지파 12지파를 탐사하면서 이렇게 납달리 지파의 땅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1909년 이스라엘 하면 아주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키부츠 운동인데, 그 키부츠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납달리 지파 남부의 이 평원, 특히 드가니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에는 키부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한 200 수십 개가 있고요. 이 건국 이전에 이미 키부츠를 통해서 각 공동체 단위로 이스라엘의 국가가 될 기반을 닦았고요. 네. 키부츠를 중심으로 교육이라든지 민병대라든지 모든 기능이 이미 이 키부츠를 통해서, 그래서 건국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키부츠였죠. 오늘은 또 먹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햄버거 맛 어떠셨나요? 아주 특이한 게, 왜냐면 이 납달리 지파의 산지, 물론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걸쳐 있는 이 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그 주인이 직접 이 햄버거 집을 내서 와. 바로 제공된 싱싱한 고기로 아마 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고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가시게 되면 꼭 이 현지에서 사육한 소로 제공하는 스테이크나 네. 햄버거를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비옥한 땅에서 또 재배하는 상추도 신기하던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추를 많이 먹나요? 아, 그렇죠. 이 상추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슈퍼나 야채 가게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매일매일 식단에 이 샐러드로 탁 넣고, 또 이 학교 갈 때 도시락 그 햄이나 이걸 넣고 네. 한 장 딱 상추를 깔아서 주는데 아마 매일매일의 가장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과도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마 그런데 이 한국은 상추를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렇게 고기를 싸 먹을 때 드시는데, 네.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은 샐러드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500에서 1000여 명이 이스라엘에 사시는데, 네. 이분들은 그 샐러드용을 또 삼겹살로도 먹습니다. 네. 오늘도 기름진 땅의 그 풍성한 모습들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